자, 뒤에. 애들이 저 마음을 알아야 되겠네. 와, 이게 네. 와. 야, 이렇게 되네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수박시닷컴의 윤미라고 하는 역사 강사. 네, 이거 먼저 좀. 아니, 다름이 아니라 네네네. 제가 이 수박시닷컴에서 이번에 역사 특강을 준비를 하다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그 안현정 선생님하고 영상 찍으신 적 있죠? 아, 이해되셨어요? 따뜻한 느낌을 굳이 주실 필요는 없어요. 이해됐니? 근데 이분 인간 강사로 소질 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행정학과라서 정부 이런 쪽은 좀 빠삭한데 정부 밑으로는 제가 이제 기억이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전수해 드릴게요. 쪽쪽 3.1운동하고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강의 팁 전수를 해드릴 거고요. 이제 이거를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 바로요? 네, 오늘 바로. 잘 해주시겠지만 네, 잘 해주셔야 돼요. 한국사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한번 좀 오늘 잘 유미쌤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시죠. 지금부터 민우라고 부르면서 내가 역사 내용의 비법을 전수를 해줄게. 네. 오늘 내가 준비한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한 소녀에 대한 이야기야. 이 순이라는 아이는 1902년 12월 16일에 태어났어. 이 아이가 태어난 곳이 지금으로는 충남 천안 병천면 용두리라고 하는 병천순대. 병천순대. 맞아, 그 병천이야. 이 여자아이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전해지는 건 사실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런 아이였구나를 짐작할 수 있게 해준 몇몇 증언들이 있거든. 직접 읽어봐 줄래? 그 시절엔 한글을 반절이라고 했지요. 아무도 순이에게 가르치지 않았는데 그 반절을 혼자 익혀서 성서를 읽더니 외워되지 않겠어요? 재주는 꽤 있었던 것 같아. 내가 17살에 대여섯 가구밖에 살지 않은 이 마을에 시집을 왔을 때 순이는 귀민머리, 황새머리, 조랑머리로 머리를 세 갈래로 닦고 사내처럼 동네를 휘젓고 다녔어. 어려서부터 씩씩한 장난을 좋아하고 장난을 하면 반드시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동정심이 많아서 언제든지 남을 도와주길 좋아하여 심술궂게 싸우거나 부모 말을 거슬러 근심을 끼치는 일은 도무지 없었다. 순이가 다니던 지령리교회에 자주 방문한 미국인 선교사가 있었어. 앨리스 샤프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순이의 영특함을 알아본 거지. 그래서 순이를 서울에 있는 학교로 보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고 이 교회의 장학금을 받는 교비 장학생으로 서울 이화학당 보통과에 편입을 하게. 유관순을 알아본 거지. 네. 이 순이가 학교를 다니던 1910년대가 우리 역사에서 사실 가장 암울한 일들이 일어난 시기잖아요. 네. 너무나 중요한 해 1919년이 됐어. 1919년 하면 뭐가 생각나? 이제 3.1운동이죠. 3.1운동이지. 이 순이가 누군지는 사실 뻔하잖아. 유관순. 그렇지. 그렇다면 이 대단한 3.1운동이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시작이 됐을까?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네. 첫 번째는 굉장히 분노했겠지,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 통치를 부드럽게 하지 않았을 거야. 억압적인 식민 통치를 10년을 이어가면서 우리 민족의 어떤 서러움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극에 달해 있는 게 첫 번째 배경이 됐을 것이고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 전쟁이 끝나던 1918년 미국 의회에서 세계 평화를 위한 14개조 평화 원칙이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해요. 근데 이 14개조로 이루어진 내용 중에 하나가 민족 자결주의였던 거죠. 그러니까 뭘 그러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냐. 자기 민족의 정치적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의미로 해석이 돼서 들렸을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주적으로 좀 벗어나야 된다, 이 상황을. 저런 강대국의 대통령이 저런 얘기를 할 정도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고 도움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겠지. 이게 두 번째 배경이 됐던 거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 이게 1919년 1월 21일이었는데요. 정확하게 1월 20일. 고종 황제가 서거하신 거지. 이날에.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
고종이 독살됐다. 아. 일본에 의해서 독살됐다라는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사인이 규명되진 않아. 설에 해당되는 거지, 설. 이게 일본이 한 짓이다라고 사람들이 확신을 갖기 시작한 거야. 분노가 커지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최남선이 이제 기초를 하고 한용운 선생이 내용을 추가한 그 유명한 기미독립선언서가 쓰여졌고 이 기미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일본 몰래 대량으로 인쇄를 하기 시작했어. 자, 드디어 3월일이 됐어. 민족 대표들이 약속한 시간에 이 탑골공원 근처에 당도를 했는데 너무 놀란 거야. 뭐 때문에 놀랐을까? 사람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 사람들이 모일 거라는 건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인파가. 거지. 그래서 잠깐 고민을 해. 우리가 만약에 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할 경우 사람들이 울컥한 게 있을 거 아니야. 흥분도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자칫 시위가 과격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 그래서 민족 대표들은 태사관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음식점이 있었거든. 이곳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본 경찰에게 이 사실을 보고한 후에 자진체포다. 평화로운 시위를 하겠다라는 걸 이렇게 몸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문제는 학생들이 지금 태극기를 전부 다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어. 네. 오기로 한 민족 대표들이 약속된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야.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 학생이 이 탑골공원에 있는 정자, 팔각정으로 뛰어 올라갔어.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크게 외쳤어. 자, 뭐라고 외쳤는지 보여줄게. 한번 읽어봐줄래? 5등은 자해야 조선의 독립국 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했던 기미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이야. 우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국이고 우리 민족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알린다라는 의미인 거지. 이 문장을 읽고 그리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드디어 3.1운동이 시작됐어. 유관순을 비롯한 친구 몇몇이 우리도 참여하자 이렇게 된 거야. 드디어 4월 1일이 됐어. 아오네 장터에 무려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3.1운동과 마찬가지로 태극기를 들고 만세 시위를 평화롭게 시작을 했어.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일본 경찰들은 평화로운 만세 시위를 무자비하게 진압을 하기 시작을 했지. 유관순은 처음에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가 돼서 무려 5년형을 선고받았어. 그런데 당시에 유관순 말고도 같이 재판을 받은 이들이 있었거든. 이들이 항소를 해서 이번에는 서울에 있는 경성 복심법원에서 이번에는 3년형을 선고를 받았고 유관순은 조선 총독부가 만든 법률은 부당하고 일제는 나를 재판할 권리가 없다라고 하면서 상고를 포기를 했어. 결국 3년형이 확정이 되었고 그 악랄하기로 이름 높은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이 되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1920년이 됐고 유관순을 비롯한 감옥에 있는 우리 민족운동 지도자들이 3.1운동 1주년을 기념해서 우리가 옥중에서 만세운동을 해보자 라고 거사를 계획을 하게 돼. 전체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감옥 안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 이 당시에 이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기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서대문 형무소의 담장 밖으로 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려서 주변에 이 소리를 듣고 인파들이 모여들고 전차 통행이 마비되고 경찰들이 말 타고 기마대가 출동하고 그랬어요. 너무 안타까운 건 이때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유관순은 이때부터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엄청난 고문에 시달리게 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고문들인 거야. 만 18세의 나이로 결국은 세상을 등지게 된 거지. 만 18세. 이쯤에서 내가 한 가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사진 뭔지 알아? 그 유관순 유관순 실제- 열사가 옥중에 수감됐을 때 사진이야. 또 하나의 사진을 보여줄게. 이 사진의 느낌은 어때? 뭔가 얼굴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르지? 네. 사실 앞에 보여준 사진이 실제 사진인 건 맞아. 그런데 지금 보는 기준에서 오른쪽 얼굴이 많이 부어있지? 네. 그리고 코도 약간 부어서 오른쪽 부분이 내려와 있어. 이 사진을 보고 그 조용진 서울교육대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금 이 사진은 평범한 평소의 얼굴이 아니라 뺨을 굉장히 한 10대 20대 이상 맞아서 얼굴이 많이 부어있는 상태로 보이고 코 쪽도 이제 피가 나거나 해서 뭔가 한쪽 코가 잘 숨이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입도 약간 벌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 평상시의 유관순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정말 능력 있는 네티즌들이 이 얼굴을 원래 상태에 가깝게 이제 복원하는 걸 했고, 그래서 나온 사진이 아까 두 번째 사진입니다. 유관순은 결국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맑고 명랑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는 그런 평범한 아이였어. 근데 그 평범한 아이가 아무나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용기 있게 해낸 거지. 네. 과연 나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은 그런 일을 목숨 걸고 용기 있게 해냈기 때문에 유관순도 그런 면에서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존경받아 마땅한 인물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중요한 건 이걸 제가 이제 묵성으로 담아야 된다. 할 수 있겠지. 저의 또 발화법으로 한번 그렇지. 잘 이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아동님 만세! 의상 이걸로 환복하시면 됩니다. 의상이요? 네. 아, 이거 강의할 때 이거 혹시?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뒤에. 어떠세요? 몇 살이니?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요즘 애들이 빨리 크네요. 네. 어우, 장난 아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강의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이에요. 자, 3.1절, 자, 3.1운동. 자, 몇 년도에 일어났을까? 요거 아십니까? 1909년? 1919년? 너 뭐 검정시험 따셨어요? 자, 1919년이에요. 이것이 바로 극대노의 순간이겠습니다. 극대노란 말 많이 쓰죠, 중학교에서. 나만 뒤쳐졌니? 아니잖아. 우리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33명은 거의 뭐 예전 반 하나죠, 그치? 지금 학교에 몇 명 있니? 한 반에도 한 30몇 명씩 30 몇 명은 있어? 야, 아직 그 인구가 많이 줄진 않았구나. 아직, 야, 괜찮다. 자, 그래서 33이 한 반 정도 되는 숫자예요.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이런 대자리에서의 고민은 길게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애들이 저 마음을 알아야 되겠네. 와, 이게 네. 와. 야, 이렇게 되네요. 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진귀한 이 경험을 또 이제 하고 가는 것 같아서 정말 이게 뭔지 싶습니다. 자, 오늘 그 어땠는지 한번 소감을 우리 진서 학생부터. 미미님 눈미만 죄송해요. 보통 학교에서는 일방적으로 설명만 해주셔서 잘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한데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지루할 틈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이시고 티키타카가 잘 되는 그런 분위기를 잘 형성해 주셔서 더 공부를 많이 된 것 같아요. 말을 잘하는 친구였군요. 되게 영광스러운 첫 제자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풀 버전 볼 수 있는 링크 여러분들 위한 선물 준비했으니까 고정 댓글 꼭 참고해 주고요. 우리 선생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의 역사 이야기와 우리 민우님의 아주 특별한 특강이 역사에 관심 없던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갖는 계기, 그리고 또 평소에 역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울림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또 수박시.com 한국사 역사학 담당하시는 우리 유미쌤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우리 또 새 학생의 앞날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미 윤이었습니다. 안녕.